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뭐 연초는 아닙니다만 늘 꾸준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네. 또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자, 세 분도 뭐 헬스장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매년 헬스장을 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요 주제인 걸 알고 그 헬스장 가면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찍고 들어가요. 네. 며칠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회원 등록하고 212일 중에 16일 갔더라고요. 오. 10%를 못 갔어요. 고마운 분들이지. 예. 네, 왜 이렇게 입장에서. 살이 안 빠지나 했는데 안 가서 안 빠진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네. 와중에 출산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10% 정도면 그래도 네. 나쁘지 않다. 아, 그래요? 저는 보통 한 5% 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왜 끊어요? 예, 그 정도면 왜 끊습니까? 헬스장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개수가? 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4,207개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7,837개에 비해서 81.2%가 늘었다고 합니다. 헬스장이 늘면서 관련된 분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1위가 헬스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뉴스에서도 종종 헬스장과 관련된 분쟁을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쌤, 나 못해. 아, 너무 힘들어. 자자자, 3개 남았어요. 하나만 더 계속하세요. 쌤, 무슨 뭐 조교 출신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시켜요? 정말, 아유, 정말. 어떻게 아우, 하셨어? 자, 그러면 1번 쉬고 2세트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분 차례. 이 자세 맞나요? 맞습니다. 회원님이 남편분보다 자세는 좋으세요. 무게만 조금 더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도와주세요. 저 곧 바쁘 찍을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 처음 올 때랑 완전히 달라지셨네. 라인이 아주 쫙 잡히셨네요. 우리 PT쌤이 워낙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시설 최고급이고요. 쌤들 실력자분들만 계시고요. 이참에 PT 50회 연장하시죠. 지금 하면 당연히 할인 들어갑니다. 예, 저 죄송한데 저 이제 우리끼리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나는 바쁘 찍을 때까지만 연장하면 딱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 평생에 한 번인데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부터 독립하시면 되죠. 기분이다. 두 분이 너무 좋아 보이시니까 제가 회원권 한 달 연장해드립니다. 그럼 그럽시다. 뭐 제대로 득근해서 최컬리 복근 한번 가져보자고. 잠깐만, 이게 지금 PT에 몇백을 투자했는데 이게 뱃살이 더 붙은 느낌인데 이거? 그게 우리가 어젯밤에 치맥했잖아. 장신 때문에 내가 돈은 돈대로 들고 살은 안 빠지고 아유 이 인간 진짜 내가 망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치킨은 단백질이야. PT쌤도 단백질 꼬박꼬박 먹으라고 했냐 안 했냐? 나 오늘부터는 식단 제대로 하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방해하지 마. 잠깐만. 근데 왜 헬스장에 불이 꺼져 있지? 저기요?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뭐야 말도 없이 우리 PT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또리리? PT쌤, 갑자기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오늘 그 PT 수업 있는 날이잖아요. 아니 그게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요. 출근했더니 글쎄 사장이 문을 닫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제 회원권은 PT 수업료를 어떡해요? 저는 월급이 날아갔어요. 우선 끊어보세요. 제가 사장한테 계속 전화해 볼게요. 지금 이거 뭐 먹튀야? 남은 돈이 얼만데 우리. 진짜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그 뒤통수를 치네요. 우선 당장 경찰서 가자. 이거 신고해야지. 나도 이 돈 못 받으면 나 2다리 뻗고 잠 못 자. 그래, 가자. 쌤한테도 연락해야겠어. 쌤! 저희 경찰서에서 만나요. 진짜 쇠질로 갈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사장 전화를 안 받네요, 진짜. 네, 저도 지금 경찰서로 갈게요. 요런 사연. 자, 뭐 직원도 속이고 지금 사장이 돈은 돈대로 다 받은 다음에 잠수를 탄 사연입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근데 이런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들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한참 약간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이 회원권 정도가 아니라 평생 회원권을 판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PT 50회였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이성혁 씨 이 출석률로 계산을 해보더라면 이제 45회 정도 남은 상황, 10%만 이용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PT 50회라고 하면은 금액도 상당할 겁니다. 그럼요.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헬스장 먹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 사연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실제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재미를 위해서 각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재판까지 갔던 사건이거든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던 대형 헬스장 대표가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을 한 사건입니다. 헬스장 대표가 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하면서 영업 중단 직전까지 모집된 회원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요. 그 금액이 약 4,8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이후 헬스장 대표는 사기 혐의로 되어서 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정말 직원들도 이렇게 몰랐던 건가요? 이게 하루 만에 잠적한 이유가 뭐죠?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 영업 중단 하루 전에 잠적한 대표로부터 오늘부로 센터 문을 닫게 됐다는 이 문자 메시지 하나 딸랑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헬스장의 영업 중단 전까지 꽤 오랫동안 운영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빚이 많았고요. 적자액도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원을 계속 유치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회원 가입을 받았다. 네. 요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난 1월에 1심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원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같은 그런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면 원래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빠진 이 상황을 모두 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재판부는 애초에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원들을 무리하게 유치한 것이 기망행위,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폐업 직전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꽤 잘 되고 있는 헬스장에서 이 먹튀가 됐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지금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정도 사정이 되면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금을 돌려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헬스장 찾아가서 큰맘 먹고 네. 예,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3개월보단 6개월, 6개월보단 뭐 1년, 네. 아니면 뭐 평생 이게 할인율이 더 높다 보니까 그렇게 또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자, 굉장히 큰 돈일 텐데 이걸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이제 헬스장 회원권 끊는다고 했잖아요. 일시불의 굴레 같은 게 있어요. 일시불하면은 할인율이 높아요. 예. 이 현금 결제하면 또 할인율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데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망하질 않아서 뭐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데 환불과 관련된 이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19년 2,400건에서 2022년 4,431건으로 급증했고요. 5년 만에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처리된 신고 비율이 2019년 42.5%, 2022년 41.2%로 피해자 10명 중에 6명은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해지려고 등록을 한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신 건강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피해 신고를 해도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분쟁 상황이 생길 때 딱 생각나는 기관이 있어요. 네. 바로 한국소비자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에 가서 어머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은 어디까지나 분쟁 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내놓은 그 안을 꼭 따를 필요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결국
내가 발품 팔아서 고소하고 네. 그리고 소송하고 뭐 지급명령 신청하고 이렇게 직접 어떤 대응에 나서야 되는 것인데 지급명령 같은 거 신청하려고 해도 어쨌든 상대방의 뭐 실제 거주하는 주소 같은 부분이나 인적사항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한다고 하면 사실 이기는 건 쉬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폐업하고 도망가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도 막상 받아올 돈이 없는 경우도 많고 여기에 시간이나 드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기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헬스장의 경우에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위약금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계속 운동을 못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면 뭐 물론 이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위약금이 발생하죠.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특별한 해지 사유라던가 아니면은 약정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면 일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주고 있죠. 해지로 발생하는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크게 책정된 경우,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해지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계약금의 10%인 위약금과 그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그 일수별로 계산하면 그 요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에서 소비자가 원래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헬스장에서 임의로 정한 그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시 기준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10% 정도 계약금은 이제 차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준은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헬스장의 피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좀 상당히 또 많을 거거든요. 그런 곳들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국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한 먹튀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피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소비자들 스스로를 지키는 피해 예방책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품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물건 하나 살라 그래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실 큰 돈 쓰고 운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인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발품 파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시불 결제의 유혹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끊게 되면 기간도 길게 하고 PT 일수도 길게 하면 좀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 카드 결제를 하고 분할 납부, 그러니까 뭐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로 하면 항변권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서요. 문제가 되면 이제 그달부터 카드가 결제되는 걸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 금액을 일단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회원권이라든지 다회 수강료를 낼 때는 카드 할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 김기리 씨의 오늘의 한 줌평 듣겠습니다. 김기리의 한 줄 평 시작하겠습니다. 땀 흘리고 싶다고 했지 언제 내가 눈물 흘리고 싶다고 했냐? 네. 양심이 남아있다면 회원들의 회비 확실하고 빠르게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되는 한 줄평이네요. 네. 자, 이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분명 법적으로 구멍이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 좋은 대응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